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2048년에는 대한민국이 가장 나이든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노년의 삶이 존중받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텐데요.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에는 김용덕 빛고울 노인 건강타운 본부장과 함께 최고의 복지는 좋은 친구다라는 주제로 강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빛고울 노인 건강타운 본부장 김용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최고의 복지는 좋은 친구다라는 의미인데요. 제가 이 좋은 친구가 최고의 복지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좋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열망이 하나 있는데요. 열망은 열정과 갈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열망은 이제 우리 사회가 좋은 친구들과 또 좋은 선배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사회를 좀 만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빛고울 노인 건강타운에서 일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평상시에 자기 삶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아오시면서도 노인이 되면 그동안 자기가 정말 잘했던 것들을 굉장히 다 잊어먹고 그냥 나는 할 수 없어, 또 하는 일이 힘들어,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정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 그런 일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그분들이 또 그런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지는 좋은 친구다라는 제목을 뽑은 이유는 자기가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친구들이 자기 옆에 있으면서 정말로 삶의 질을 만들어가는, 삶의 질을 풍성하게 해가는 그런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최고의 복지는 좋은 친구다라는 제목을 뽑았고요. 지혜의 핵심은 잘 질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우리 선배 시민이 되는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주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자기 삶에 있어서 내가 주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은 내가 내 삶에 정말로 주인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빛고울 노인 건강타운의 어르신들 만날 때 또 당신은 주인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빛고울 노인 건강타운의 주인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본인들은 다 나다, 내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 그런 질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 타운의 주인이고 또 내 이 공간의 주인인지를 잘 모르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답을 알려드려야 되죠. 주인은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뭘 해달라,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은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것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더 나은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 고민을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주체적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인이라 하죠. 그래서 제가 한자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한자 중에 하나 있는데, 그 한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수처 작주 입처 개진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머무는 그곳이 주인이 되고 그 머무는 곳이 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디 있든 간에 그곳의 주인이 되고, 주인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주인된 사람들이 활동하는 진리를 갖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집에 있으면 집의 주인이 되고, 내가 빛고울 노인 건강타운에 있으면 그곳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참 좋은 선배 시민들이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질문을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나다고 했는데 그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의문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누구이십니까? 선생님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럼 나는 누구인가? 단지 나를 대하는 나의 대명사는 나는 김용덕입니다. 나의 직업은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대부분이죠. 그것 말고 나를 정말로 멋지게 표현하는 문장 정도는 하나 갖고 있으면 좋겠다. 나는 현재를 살고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가 기대되는 사람이다. 나의 별은 아직 다 빛나지 않았다. 나의 별은 아직도 빛날 일들이 많다. 뭐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이런 과정에서 나는 온전히 나만이 나가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 관계에서 내가 있는 거고 각각 내가 함께 함으로써 우리라는 이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를 생각하면 상대방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온전히 나의 독립적인 공간에서 내가 혼자만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화장을 하고 내가 거울을 보고 뭔가를 만들어 갈 때는 온전히 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나는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존재한다. 국민인 우리가 각각의 주체적인 삶을 살긴 하지만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은 각각의 주권이 나한테도 있고 상대방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세대 갈등입니다. 어르신들은 젊었을 때는 굉장히 활력 있게 활동하시다가 은퇴를 하고 딱 나면 그동안 가졌던 모든 생각들이나 활력들이 스스로가 나는 이제 늙었어 이렇게 표현되니까 어른들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해요. 안 하고 노인복지관이나 산이나 들로만 가시죠. 근데 젊은 친구들은 또 노인들이 잉여인간이라고 하죠. 어르신들은 복지를 잡아먹는 사람들, 그냥 많은 돈들을 세금을 잡아먹는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걸 세대 갈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대 갈등에 좀 더 우리가 주체적으로 나서는 이 세대 갈등을 통합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과 젊은 세대들은 어르신들을 달리 봐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달리 행동을 하고 달리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배심이라는 이름을 이제 대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한국노인복지관협회에서 한 15년 전부터 선배시민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선배심이라는 용어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선배심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선배는 앞서서 살아왔던 경험과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경험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경험과 지혜를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공헌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니 이제 선배시민이라는 이름으로 후배 시민을 이끌고 후배 시민들에게 뭔가 귀감이 되고 또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명칭을 선배 시민으로 표현하고 그 선배 시민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정말 이응여 인간 또 늙은 사람이 아니라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참여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도살필 수 있는 그리고 후배들에게 기감이 되는 그런 시민으로서의 선배 시민을 쓰자 이렇게 명명을 해서 지금은 이제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선배시민 자원봉사 활동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배시민이 최고의 좋은 친구로서 최고의 복지를 갖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벽골노인 건강타운이 그런 활동의 공간이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이제 강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노인들을 선도하는 그런 타운으로서 역할을 지금 해가려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선배시민이 되는 중요한 것이 저는 자랑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잘 몰라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뭐 자랑할 거리가 있나? 내가 뭐 내세울 것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랑할 거리 있으세요? 지금부터 자랑할 거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내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이 나의 자랑거리가 돼야 되고, 내가 친구와의 모임이 있으면 그 친구와의 모임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고, 내가 어디 가서 뭔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면 그 배우는 그곳이 나의 자랑거리가 돼야 되고, 우리는 강주광역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강주광역시가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강주광역시 뭐가 자랑거리야? 라고 물어보면 내가 지금 뭔가를 배우고 있는데 그것이 나는 자랑거리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자랑거리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배 시민에게 있어서 당신은 누군가에게 자랑이 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누군가의 자랑이 되려면 내가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랑거리가 없으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 자랑거리를 한번 갖고 자랑을 해보실래요? 라고 말을 해보면 다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자랑거리는 선배심이 갖고 있어야 될 세 가지 복주머니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복주머니를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가 저는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는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우리 제목에도 말했듯이 최고의 복지는 좋은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행복이라는 책을 사서 본 적이 있어요. 책에는 한 150가지가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나오는데 제가 그 중에 엑기스만 딱 모아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행복은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다라고 정의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배 시민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다. 친구를 최고의 복지로 친구가 내 곁에 있음으로써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두 번째 복주머니는 할 일입니다. 할 일. 할 일은 뭐냐?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으면 돈을 버는 일. 내가 뭔가를 배우고 있으면 배우는 일. 내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면 봉사활동을 하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할 일이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할 일을 정하고 그 할 일을 이렇게 해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복주머니다. 세 번째 복주머니는 배움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 배움을 끊임없이 해가는 것. 그래서 배움은 생즉학이다라는 한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살아있는 것은 배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배움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죽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각각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냐? 어디일 것 같아요? 빗골로인 건강타운이죠. 그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대학이에요. 그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학교입니다. 그 동시에 이루어지는 곳이 카페이기도 하고 마을의 정자이기도 하고 경로당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해 있는 모든 공간이 친구를 만나는 공간이고 일을 하는 공간이고 학습을 하는 공간이 되는 거죠. 이 개념을 구조화해서 알고 있는 사람과 이 개념을 알고 있지 않는 사람의 자기 생활은 달라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선배 시민들에게 1톤의 생각과 1g의 실천을 얘기하는데요. 이 내용은 한비아 씨 혹시 아신가 모르겠네요. 한비아 씨가 국제구호 활동가이자 작가인데 이분이 이제 국제구호 활동을 하시면서 생각했던 게 생각이 아무리 많아도 1g의 실천이 없으면 세상은 진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1톤의 생각과 1g의 실천을 얘기했지만 저는 좀 확장해서 1톤의 생각이 있어야 1g의 실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해봐야 좋은 실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상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1톤의 생각 플러스 1g의 실천을 통해서 세상을 좀 나은 방향으로 진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시작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일단 뭔가를
생각을 막 하겠다가 시작을 하는 게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꾸준하게 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더 어려운 게 또 있네요. 잘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1톤의 생각을 통해서 1g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늘 만들어가면 좋으면, 이런 상황을 만들어간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지 않을까, 행동하는 선배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질문은 실천의 3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해가면서 또 선배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광주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인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을 담아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나를 겸손하게 하면서 세상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인사를 잘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잘했으면 좋겠고요. 2번째는 박수를 잘 쳤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박수가 아니라 격려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일이 있으면 격려해주는 그런 문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3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일상생활에 감사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19 때 일상생활이 얼마나 감사했던지를 느꼈잖아요. 앞으로도 지금도 이제 코로나가 다시 많이 확장된다고 하는데 일상생활에 친구와 이야기하고 식사를 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이 일상생활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갖고 우리 선배 시민들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당신은 주인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그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답해보고, 내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1톤의 생각과 더불어서 1g의 실천도 해보고, 그리고 정말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인사, 박수, 감사도 해보면 세상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거기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내 곁에 누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당신 곁에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내 곁에 누가 없다면 만들고, 내 곁에 누군가 있다면 그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꾸준하게 실천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빛골로인 건강타운은 하루에 3,000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한 8만 명의 어르신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의 어르신들이 저는 선배 시민으로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돌보고 더 나아가서는 후배 시민들의 기감이 되면서 대한민국 노인복지의 기준이 되고 대한민국 노인복지의 1번지가 되고 진짜로 광주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연 중에 이제 본부장님께서 참 어른, 선배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가슴에 참 와닿는데,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참 어른은 참 하지 않는 어른이 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도 참한 어른이신데 더 참한 어른으로서 또 어른들이 그동안은 이제 복지의 대상 또 복지를 늘 받는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어르신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통해서 또 기감이 되고 또 스스로의 삶에 존중을 좀 감을 갖고 또 스스로가 뭔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의지를 갖는 미래 성장 동력이 청소년이면 현재의 성장 동력은 어르신 즉 선배심이다 이런 표현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세대별로 강연 내용의 주제가 다르기보다 사실 모든 세대 아우르는 말이어서 맞습니다. 오늘 강연 내용이 참 좋았는데 오늘 방청객분들 물론 젊은 세대이기도 하지만 오늘 강연 들으시면서 어떤 또 궁금증들이 있었는지 잠깐 좀 질문을 네.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 네, 노인 세대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노인 복지 문제도 좀 좋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먼저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한 오해와 좀 편견부터 풀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인복지하면 늘 그 국가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노인들에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를 당연하게 받는 노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젊은 층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노인들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노인 스스로들도 본인들이 산업화 시대를 이끌어가고 대한민국을 이만큼 잘 성장했으니 이제는 당연히 권리로서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세대 간의 갈등이 표면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세대 간에는 각각의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필요하다. 그래서 먼저 살았던 노인인 분들이 선배 시민으로서 즉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후배들에게 앞으로 자라날 자손들에게도 정말 멋지게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그리고 국가 경제나 국가 재정을 압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선배 시민은 어르신들 즉 노인들이 주체적인 활동 그 다음에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그런 명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마 오해가 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그런 오해와 편견들은 결국은 세대 간의 소통이 원활해야 또 풀리는 게 네, 아닐까. 맞습니다. 그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혹시 또 다른 분 질문이 있을까요? 네.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강의 중에 강주의 자랑이 되자라고 하셨잖아요. 선배 시민 분들의 힘이랄까 혹시 대외적으로 자랑하고 싶으신 점이 따로 혹시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희 빛골 건강타운이 강주의 자랑이죠. 그리고 빛골 노인 건강타운에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선배 시민들이 스스로가 빛골 노인 타운의 자랑이고 또 빛골 노인 건강타운은 강주의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셨듯이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나에게 있어서 자랑이어야만이 그 공동체가 정말 윤택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빛골 노인 건강타운 사실 광주의 랜드마크예요. 네, 맞습니다. 선배 시민분들이 정말 많이 4천여 명이 거의 찾아간다라는 얘기를 하루에 하던데. 3,000명. 네, 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만큼 선배 시민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네, 저희 빛골 노인 건강타운은 규모의 복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2개 종류가 82개고 그다음 152개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반들을 이용하면서 어르신들은 건강, 취미, 여가 그리고 자율활동 프로그램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교제하고 또 자기의 성장을 가져가고 있죠. 특히나 저희 타운은 이제 원스톱 서비스가 진행되어서 목욕탕도 있고 식당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건강 모니터링 센터도 있어서 네. 그러니까 하루에 오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할 수 있어요. 네. 목욕도 하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친구도 있고 여가도 프로그램도 보낼 수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 참여 활동으로 저희가 빛골 노인 건강타운이 다른 곳에서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으로 옵니다. 그래서 복지가 여행이 되고 복지가 관광 상품이 되는 복지여행 플랫폼 노데마시를 지금 운행하고 있어서 네. 많은 사람들이 견학 프로그램을 좀 고도화했고요. 네. 두 번째는 어르신들이 공공정책 의제를 생산하고 의제에 응답하는 이런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선배시민 봉사단으로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또 액티브 시니어 프로젝트로 건강 걷기 활동도 하고 있어서 81개 중 152개 반도 있고 또 자율 프로그램도 있지만 또 함께 모여서 사회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있고 그곳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빛골 노인 건강타운을 이렇게 잘 운영을 하고 계시고 이제 운영하시면서 그래도 광주시가 잘 하고 있지만 네. 앞으로 이제 선배 시민들이 좀 더 이렇게 참여형으로 많은 활동들을 하기 위한 어떤 정책에는 어떤 네. 것들이 좀 필요한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정책이라는 게 저는 법과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거기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강주 선배시민 네트워크의 정책 지원을 가능한 강주 선배시민 활동지원법이 좀 조례로 이렇게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으로는
선배시민 활동 촉진법 또는 선배시민 활동 지원법이 좀 있으면 좋겠고, 프로젝트 사업으로는 광주 선배시민 네트워크 사업을 지금 저희가 20개 기관과 좀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기관들이 함께 호응하면서 광주 선배시민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과 광주광역시의 관심도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좋은 복지로 우리 지자체의 경쟁력도 좀 갖출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 좋은 강연과 또 대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더불어 함께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일 텐데요. 광주의 참 어른, 참 선배 시민이 많아져서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행복하고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